자, 친박의 관점에서 보면 아마 이 사람은 배신남일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진박남이겠죠. 이 두 후보들이 대구의 시장에서 만났습니다. 어떤 모습이 벌어졌을까요? 그런데 이건 또 어떻습니까? 적장을 칭찬하는 것, 우리 정치 문화의 진일보로 봐야 될까요? 어쨌건 이런 말이 나온 것 정리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의 시장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대구죠? 네, 어제 그 대구 동굴 그 반야월 시장이라는 전통 시장입니다. 왼쪽이 이재만이라는 그 글자가 선명히 보이고요. 오른쪽에 유승민 예비 후보가 이렇게 어색하게 잠깐 인사를 하고 바로 고개를 돌리는 장면을 금방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눴나요? 살짝 잠깐. 하고 뭐라고 아유 뭐 수고하십니다 정도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 곧바로 지지자들에게 얼굴을 돌려버리죠. 네. 얼굴을 마주한 시간 한 2, 3초쯤밖에 안 되는 것 같군요. 예,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만 후보는 내가 진박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유승민 후보는 진박 그런 거보다는 나는 대구 동구 주민을 섬기겠어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배신한 사람이다, 아니다, 진실한 사람이다 이런 논란 뭐 대구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조수진 차장 어떻습니까? 네. 저럴 땐 어떤 말을 나눠야 좀 자연스러운 건가요? 네, 일단 그냥 수고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먼저 고개를 돌린 쪽은 유승민 의원입니다. 네, 그 점이 좀 흥미롭고요. 또 이 장면이 바로 유승민 의원이 어제 현역 국회의원의 프리미엄을 내려놓는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첫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진실한 사람이니 이 진박연대니 이런 것 때문에 비박계라고 분류되는 분들은 끝까지 국회의원 누구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비 후보라는 이름 하에 바닥을 누비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바로 유승민 의원도 어제 예비 후보 등록을 내놓고 처음으로 찾은 곳이 바로 저 재래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이제 시장을 찾아서 그 유권자들을 만나는데요. 김무성 대표도 오늘 남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과연 어땠을까? 그 시장 모습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남대문 지역인데 자, 여야 수뇌부가 만나서 국회에서 일정을 논의해야 되는데 얘기가 잘 안 되니까 전주로 남대문으로 향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남대문 시장을 향했고요. 빨간색 점퍼를 입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거가 다가왔다는 점을 지금 옷차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무성 대표 하면 유명한 게 시장이라든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잘 먹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아주 먹방 김무성이라는 별명을 유감없이 드러냈는데요. 여기에서 음식도 구입을 하고 또 떡도 먹고 또 호떡도 먹고 가는 곳마다 아주 맛있게 먹고요. 또 오늘 마치 김무성 대표가 나타나니 이 시장에서는 마치 연예인이 온 것처럼 입구부터 장사진이 벌어졌고 이 취재 기자들도 굉장히 취재가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몰렸다는 후문입니다. 네. 자,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은 오히려 안 나온 것보다 욕입니다.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님들만 딱 옆으로 서세요.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들만 옆으로 딱 쓰고 다른 예비 후보들도 많이 있는데 좀 섭섭했겠어요. 옆에 보니까 김행전 청와대 대변인 지상욱 예비 후보 보였잖아요. 예비 후보 다 있었는데 굉장히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현역 국회의원의 갑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예비 후보들로서는 좀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김무성 대표 저렇게 보이는데 지금 기억하시죠? 김학용 비서실장이 자, 현역 의원들만 옆으로 모십시오 하는 그 자리,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그 만찬 자리의 주재자이기도 했는데 이 만찬에 맞서서 어제는 또 최경원 의원이 친박 의원들 중심의 만찬 자리를 만들었다면서요. 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 친박 대 비박, 친박의 좌장 대 현직 대표 간의 세대결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다른 당과 싸워야 되는 총선이 맞느냐? 이런 지적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1월 31일 날 서울 강서구의 한 횟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비박계 의원을 중심으로 50여 명이 모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친박계는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왜 대표가 비박계 의원들만 초청하냐? 왜 대표가 특정 편만 초대를 하느냐? 여기에서 그랬는데요. 바로 이 진박의 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최경환 의원은 어젯밤 부산의 한 횟집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유기준 의원, 김희정, 그리고 최근에 친박이 된 조경태 의원, 그리고 이 박근혜 키즈라고 불리는 손수조 위원장 등 이른바 친박들이 대거 출동을 했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은 이제 야당에서 넘어와서 이제 여당 의원이 됐는데 딱 선택을 했군요. 난 친박이 되겠다. 이 자리 갔다는 것은 그 뜻으로 봐야 되겠죠. 선택이 좀 빠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네. 탈당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법안 처리로 굉장히 안타까워한다라는 문장을 넣어서 그때 탈당을 하면서 새누리당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미 탈당을 하면서 친박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그런 관측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양당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자, 안철수 의원은 신당 창당 오늘 2월 2일 맞아 열었습니다. 대전에서 열었거든요. 왜 대전일까요? 일단 대전 모습 보면서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곳 대전에서 자, 안철수 의원 대전에서 있는 카이스트에서 교수를 지내는 인연이 있습니다만 왜 대전을 선택했을까 궁금하네요. 일단 안철수 의원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전은 제게 수도권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해준 참 고마운 곳입니다. 상징적인 곳이기에 오늘 이곳 대전에서 창당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 청년 최고위원을 좋은 분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곧 발표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기회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민의당에 이번 선거에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자, 대선 유세 이제 지난번 조금 해보았고 이번에 왔는데 아직은 좀 어색함이 있습니다만 새롭게 정치를 시작하는 그 자세 같은 게 좀 눈에 띄네요. 자, 오늘 행사에는 이제 권노갑 고문 등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많은 인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자, 눈에 띄는 장면, 천정배 안철수 공동대표의 모습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국민의당이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을 빼면서 지지율이 하락했다라는 내부 자평이 있었고요. 네. 또 대선 주자가 직접 당의 전면에 나서야 되는 권유에 따라서 당 대표 그리고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정대철, 권노갑 두 전직 더불어민주당의 상임 고문이 내빈으로 참석한 겁니다. 권노갑 상임 고문에게는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따로 만나서 빨리 국민의당에 합류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권노갑 상임 고문은 당분간 야권의 통합을 위해서 밖에 있겠다 이렇게 거절을 했고 오늘 축사는 하지 않겠다. 내빈으로만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윤여준 공동창당준비위원장 그동안 몸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창당하는 날까지만 일하겠다 했으니까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좀 묘한 말을 했습니다. 자, 적장이 될 수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두고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네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김종인 전 의원님을 안 모셔갔으면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붕괴 수준까지 갔을 거예요. 붕괴 수준으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만드는 국민의당이 제1야당을 바꾸는 가능성까지 생겼을 거예요. 야당 교체죠. 김종인 전 의원님을 여기 모셔가는 바람에 그런 일이 이제 안 일어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저분이 절로 안 갔으면 우리가 야당의 주도권을 쥐었을 텐데 아쉬워하는 말씀인데 많이 아쉽게는 잘 안 들리네요. 왜 그런 걸까요? 자, 좀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네. 그 탈당의 물꼬가 바로 박영선 의원이 또 탈당을 고민하고 있다가 네. 사실은 주저앉았고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주저앉음으로써 수도권에 또 많은 의원들 네. 그리고 이것이 다시 호남에 그 탈당을 하려던 의원들의 그 연쇄 탈당을 주저앉히는 이런 연쇄 효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네. 저 분석은 상당 부분 맞다고 보고요. 네. 그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의 또 영입을 계기로 사실은 그 이후에 이미 새로운 체제에 대한 그 준비를 갖춰놓고 그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할 수 있었던 네. 그래서 지금 그 위기가 막아졌다 이러한 것을 객관적으로 자신이 어디에 있든 간에 네. 분석을 하고 네.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사실 흐름은 이 제3당으로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그 국민의당이 이런 부분을 흐름을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서 계기를 살려나가서 제3당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 아마 이러한 그 당부의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2월 2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생일이라지만 축하 난 문제,
그리고 참모의 야당 입당 문제, 창당까지 다양한 일들 지금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 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